수동적인 중급 한국말을 들어보세요. 대화 1.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괜찮아요. 요즘에 일이 조금 바빠서 좀 피곤해요. 그런데 당신은요? 제가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이 바쁘면 정말 힘들죠.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전 학생이에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바쁘지만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렇군요. 일이 바빠도 흥미로운 일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저희 팀은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주말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카페에서 일하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겠네요. 재미있겠어요? 네,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요. 대화 2.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안녕, 나도 잘 지내. 너는 무슨 일 있었어? 요즘에는 바쁘긴 해도 별다른 큰일은 없어. 그래도 최근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 진짜? 뭐 하는데? 요리를 시작했어. 너무 재미있어. 요즘에는 다양한 요리법을 배우고 시도하고 있어. 와, 그래? 나도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요리를 해보고 있어? 요즘에는 주로 이탈리안 요리를 만들고 있어. 파스타나 피자를 만들 때 많이 시도해봐. 그래? 나도 파스타를 좋아해. 어떤 종류의 파스타를 만들었어? 최근에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봤어. 간단하지만 맛있었어. 다음에 만날 때 한번 같이 요리해보자. 좋아. 그럼 다음에 만날 때 같이 요리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좋아.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항상 즐겁지. 다음 주말에 만나자. 네, 알겠어. 다음 주말에 봐. 대화 3. 그런데 요즘 책 읽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책을 읽는 것은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 책을 읽으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창의력도 키울 수 있어. 그렇긴 한데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책을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가능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읽으면 충분히 가능해. 그렇긴 한데 나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아. 대신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을 선호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는 것은 더 깊은 이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 또한 언어와 문법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찾기가 어려워. 장르를 바꿔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시도해보면 좋아. 혹은 나에게 추천을 받아봐도 돼. 그래도 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을 선호해. 각자의 취향이 다르니까. 맞아. 각자의 취향이 다르지. 하지만 책 읽는 것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야. 대화 4.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제일 큰 관심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고 있어요. 네,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시도해 본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저는 주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자기 학습서를 이용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습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자기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종종 집중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도 종종 집중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짧은 휴식을 취하고 몸을 움직이거나 환경을 바꿔보아요.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하나요?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제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목표를 고려해요. 어떤 학습 방법이 제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려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활용해요. 그렇군요.
학습 방법을 선택할 때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학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학습을 하고 학습 일지를 작성하거나 복습을 통해 기억을 되새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일정한 습관을 가지고 학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별 말씀을요.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네, 함께 공부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함께 공부해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함께 공부할 때까지 화이팅 하세요. 대화 5. 요즘에는 업무가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부족해서 좀 아쉬워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와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어서 요가나 명상을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최근에 명상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마음이 조금 더 평정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명상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가끔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요. 맞아요.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의미죠. 함께 힘내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어는 우리의 모국어나 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노출되고 배우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한국어가 우리의 주 언어가 아니라면 그만큼 능숙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는 다른 억양과 발음, 문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음과 억양은 다른 언어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어는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연습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적 능력이 발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대화 2.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문법에 너무 집중하고 발음이 틀릴까봐 겁먹은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을 공부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은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발음을 틀리면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언어 능력이 발전하지 않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대화 3.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듣기보다 말하기를 먼저 연습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기초적인 부분을 건너뛰고 곧바로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듣기는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말하기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집중하고 그 결과로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학습할 때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하고 듣기와 말하기를 균형 있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한국어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4.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종종 우리의 게으름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쁜 생활과 다른 우선순위에 압도되어 학습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또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학습과 실습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학습에 대해 소홀해지면 학습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학습에 소극적이 되고 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언어 학습을 미루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게으름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 학습에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며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대화 5.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학습 환경은 언어를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자원이나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의 학습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이 자극적이지 않거나 지루한 경우 우리의 학습 동기와 흥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고 동기부여되는 학습 환경이 우리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습에 소극적이 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대화 6.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완벽한 발음과 문법을 가지고 싶어 하며 따라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학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범할 경우 주변에서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우리의 자신감을 훼손하고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범하는 것은 언어 학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대화 1.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네, 카페라떼 한 잔이요. 다른 주문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하나 부탁드려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샌드위치 하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샌드위치는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치킨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그리고 야채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럼 치킨 샌드위치로 주세요. 주문하신 카페라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치킨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녹차 라떼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두 분은요? 저는 카푸치노 하나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실 거예요. 네, 카푸치노 한 잔 여기서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주문 없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대화 3. 저기요, 잠깐만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라떼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부탁드려요.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떼는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라떼도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넓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화 4. 저기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20분 전에 카푸치노랑 베이글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님, 주문이 좀 밀려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지만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결제하신 금액은 환불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죄송합니다. 손님, 다음에 오시면 더 빠르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환불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손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대화 5.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건데 설탕 대신 스플렌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스플렌다로 주문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넣어드릴까요? 2팩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스플렌다 2팩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하겠습니다. 무얼 더 도와드릴까요? 그게 다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플렌다로 다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화 1. 여보세요. 하나야. 나 민수야. 민수야. 잘 지내? 네? 다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요즘 뭐 하고 지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너는 회사 일이 어때? 좀 바빠.
하지만 재미있어. 어제 프로젝트 하나 끝냈어. 정말 대단해. 그럼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맞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화 보려고 해. 같이 갈래? 좋지. 무슨 영화 볼 거야? 새로 나온 액션 영화인데 제목은 히어로즈야. 오, 재미있겠다. 몇 시에 만날까? 6시 반에 영화관 앞에서 만날까? 그래, 좋아. 그럼 이따 봐. 응? 이따 봐. 대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하나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저는 하나의 친구 수진입니다. 하나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어떤 용건이 있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수진 씨. 사실 하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해요. 그녀가 언제 돌아올까요? 글쎄요. 아마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녀에게 오늘 저녁 7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전해드릴게요. 혹시 다른 메시지도 있나요? 네, 그리고 그녀에게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의 자료와 노트북을 가져와야 해요. 알겠어요. 회의 자료와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고 전해드릴게요. 다른 건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 하나가 돌아오면 꼭 전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민수 씨. 감사합니다. 수진 씨, 좋은 하루 되세요. 대화 3. 여보세요? 여보세요, 태준아. 나야, 지영. 지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슬픈 목소리로 전화했어? 태준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야.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태준아,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많이 생각해봤어, 태준아.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지영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미안해. 네가 소중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정말 힘들다. 지영아, 너 없이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 나도 알아, 태준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각자의 행복을 찾아야 해.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태준아.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 알겠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 행복해야 해. 고마워, 태준아. 너도 행복하길 바랄게. 대화 4. 여보세요. 친구야. 왜 전화를 못 받았니? 미안해. 내가 아침에 너무 늦게 잤나 봐. 전화를 듣지 못했어. 괜찮아. 그래도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잘 자고 있었니? 응? 잠을 푹 자고 있었어. 그래. 아무튼 너의 기분을 좀 풀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만날까? 좋아. 그러고 싶어.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할까? 좋아.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 나는 이탈리아 음식이 좋은데. 너는 어때? 응, 그건 좋아. 이탈리아 음식은 나도 좋아해. 그러면 이탈리아 음식점으로 갈까? 좋아. 그럼 우리는 7시에 만나자. 대화 5. 여보세요. 호텔 서비스 데스크에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희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행을 계획 중이고 호텔에 숙박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당신의 여행 일정은 언제입니까?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몇 박을 머물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5박을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머무를 객실의 유형을 선호하십니까? 예, 저희는 더블룸을 선호합니다. 좋습니다. 룸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의 이름은 희은이고 연락처는 010-123-456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오셔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도착할 예정인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착 시간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는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져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지칠 때도 있죠. 모든 것이 힘겹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잠시 멈추고 쉬어가세요.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휴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자신을 다시 충전하는 거죠. 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편안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내가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나에게 기대도 돼요. 당신의 친구로서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당신의 모든 꿈과 목표를 응원해요. 조금씩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돼요. 삶은 종종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가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침을 이겨내는 데에는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짊어지지 말고 자신의 휴식을 존중하세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때로는 쉬어가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나 당신은 충분히 훌륭해요. 실패나 어려움이 당신을 압도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의 휴식과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차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되찾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피곤하거나 지칠 때 자신을 챙기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가장 중요합니다. 휴식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먼저, 휴식을 취할 때는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휴식을 원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휴식을 위한 명확한 시간을 예약하세요. 자신에게만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휴식을 허용하세요. 대화일.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KTX 표를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KTX 표를 구입하려면 여기서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에서 예매할 수 있어요. 어느 역에서 출발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서울역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출발 시간은 언제예요? KTX의 출발 시간은 여러 시간대에 있어요. 어떤 시간대로 가실 건가요? 일찍 가고 싶어요. 7시에 KTX가 있나요? 네, 7시에 KTX가 있어요. 일찍 출발하시는 건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부산행 1등 표를 예매하고 싶어요. 얼른 한 장 주세요. 네, 53,500원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실 건가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해요. 좋아요. 신용카드를 제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KTX 표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KTX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화 2.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구미 가는 거 제일 빠른 거를 하나 주세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좌석이 모두 예매되었습니다. 입석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나 주세요. 네. 14.4원이요. 어떻게 결제하실 건가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승차권을 여기 있어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대화 3. 승차권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요. 이곳이 여행 목적지입니까? 네, 서울까지 갑니다. 서울로 가실 건가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네,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이해했어요. 어디에서 티켓을 구입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예매했어요. 그럼 티켓은 확인되었어요. 행운을 빌어요. 대화 4.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기차를 어떻게 타나요? 기차를 타려면 먼저 역으로 가셔야 해요. 역 어디예요? 어떻게 그 역으로 가나요? 역으로 가려면 314번 버스를 타고 백화점 버스 정류장에서 갈아타세요. 그리고 거기서 301번 버스를 계속 타시면 됩니다. 어떤 출구로 나가야 하나요? 그 역에서 나올 때 15출구로 나가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화 5. KTX를 이용해서 여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매하고 탑승해야 하나요? 먼저 KTX 예약을 원하신다면 인터넷, 휴대폰 앱 또는 역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출발 시간과 좌석 등급을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하세요. 그럼 탑승할 준비가 되셨고요. 열차에서 어떤 편의시설이 제공하나요? 식당차가 있어요. KTX는 여행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열차 안에는 음식점, 카페, 무선 인터넷, 전기 소켓 등이 있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좌석에는 테이블과 충전 포트가 있어 편리합니다. KTX의 가격은 출발지, 도착지, 좌석 등급 및 예약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빠른 KTX 서비스는 좀 더 비싸지만 더 늦은 시간에 예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KTX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6. 실수로 잘못된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수로 앉은 자리가 누군가의 자리일 경우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열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어떻게 열차 승무원을 불러야 하나요? 열차 안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승무원이 지나갈 때 직접 접근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8호 차율점 6호차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TX 여행을 계속 즐기세요. 대화 7. 제가 제대로 표를 산 건가요? 그래서 표를 어디에서 샀어요? 인터넷으로 예매했어요. 여기요.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표는 제대로 예매되었어요. 출발 시간은 언제예요? 출발은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전에 도착해 주세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대화 8. 예매한 KTX 표를 바꾸고 싶어요. 예매한 표를 어디에서 구매했나요?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여기요.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네. 표를 변경하려면 여기서 창구로 가시면 돼요. 어떤 시간으로 변경하고 싶으세요? 원래 예매했던 시간보다 늦게 가고 싶어요. 1시간 뒤로 변경해 주세요. 시간을 1시간 뒤로 변경되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대화 9. 제 KTX가 왜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KTX는 지연되었습니다. 원래 12시에 도착해야 했는데 지금은 12시 15분이 다 되어버렸어요.
제가 예약한 약속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워요. 죄송합니다. 교통 문제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 약속을 늦을 것 같아요. 도착 시간을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도착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대화 10.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리고 언제 타실 건가요? 11월 15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1월 15일에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를 선택하시겠어요? 10시에 타고 싶어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요금은 55,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5,000원이 부족합니다. 1분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입금할게요. 일단 옆으로 서주시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 11. 잠시 후 구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왼쪽 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준비하셔 하차 준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물품을 꼭 챙기시고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 1. 겨울이 성큼 다가왔네. 그래,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 겨울은 어떤 계절이니? 겨울은 추운 계절이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해. 눈이 내리는 풍경은 정말 아름답지. 맞아. 눈이 내리는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아. 겨울에는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 그럼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네. 응.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겨울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들이야. 나도 겨울을 좋아해. 겨울의 추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겨울의 아름다움은 정말 좋아. 그럼 이번 겨울에는 뭐 할 계획이니?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만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러 가고 싶어. 좋아. 같이 가자.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그래. 하늘도 맑고 눈도 많이 쌓였어. 오, 너무 재미있어. 너는 스키를 얼마나 타봤어? 나는 작년에 처음 배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탈 수 있어. 그래. 나도 작년에 처음 배웠는데 아직도 잘 못하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연습하다 보면 금방 능숙해질 거야. 그래. 열심히 연습해 볼게. 응원해. 대화 2. 겨울이 되면 설날도 같이 다가오네. 그래, 겨울은 설날,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명절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니까. 겨울에는 어떤 명절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설날을 제일 좋아해요. 설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설날을 좋아해요. 하지만 겨울이 추워서 좀 싫기도 해요. 겨울이 추워서 싫은 사람이 많죠. 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고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맞아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겨울에는 귤이나 곶감 같은 겨울철 음식도 맛이 드니까 좋죠. 겨울이 싫었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요. 겨울은 좋은 점도 많으니까 겨울을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겨울을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대화 3. 오늘은 정말 추워. 그래.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어. 나도 그래. 집에만 있고 싶어. 그럼 오늘은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쉬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자. 마음이 바뀌었어. 잠깐 공원에 가서 놀자. 진짜 빨리 가자. 오랜만에 공원에 왔는데 정말 기분 좋아. 나도 마찬가지야. 공원에서 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고구마 구울까? 고구마 구워. 그래. 겨울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대화 4. 오늘 밤에 눈이 온대. 그래. 드디어 겨울이 온 건가 봐. 맞아.
겨울이 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 나도 그래. 눈이 오면 정말 설레잖아. 그래, 눈이 내리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아. 나도 그래. 눈이 내리면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싶어. 나도 그래. 오늘은 밤에 밖에 나가서 눈 구경이나 하러 갈까? 대화 5.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처음으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작년 겨울에는 가족과 함께 눈싸움을 즐겼어요. 그리고 눈 덮인 동산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눴죠. 당신은 눈싸움을 좋아하나요? 눈싸움은 정말 즐거운 활동이에요. 하얀 눈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덮여지는 느낌이 좋아요.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도 열었어요. 함께 음악을 듣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나요? 크리스마스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모여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작년 겨울에도 특별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작년 겨울은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당신은 지난 겨울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지난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날, 숲속에서 산책하는 경험이 인상적이에요. 하얀 눈 위에 나무들이 우아하게 뒹굴리고 있었죠. 당신은 자연에서의 겨울을 어떻게 즐기나요? 자연에서의 산책은 정말로 아름답겠죠. 작년 겨울에는 어떤 풍경을 만나보셨나요? 숲속에서 찾아낸 작은 연못은 얼어붙어 눈 위에 작은 얼음 결정이 반짝이는 멋진 풍경이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로맨틱한 풍경일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가에서 눈을 보는 것도 좋았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정말로 기분 좋아 보여요. 어떤 책을 읽었나요? 작년 겨울에는 소설과 함께 시를 읽는 것을 즐겼어요. 특히 겨울 풍경과 어우러진 시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항공편과 가격을 확인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물론이죠.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선호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최적의 항공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발지는 서울이고 도착지는 파리예요. 출발은 다음 달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왕복 티켓인가요? 아니면 특정 날짜의 편도 티켓을 찾으시나요? 왕복 티켓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몇 명이 함께 여행하시나요? 2명이에요. 제 친구와 함께 가요. 좋아요. 출발 날짜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경유지나 직항 비행기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직항 비행기가 가능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보로 검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화 2. 한국에 처음 여행 온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나 문화를 먼저 체험하고 싶으세요? 네, 정말 처음이에요.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한식당을 찾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먼저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불고기와 비빔밥이에요. 불고기는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낸 요리로, 비빔밥은 밥과 다양한 야채, 소스를 섞어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군요. 불고기와 비빔밥 둘 다 듣기에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 외에도 뭔가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요? 네, 떡볶이와 김밥도 많이 추천해요. 떡볶이는 매운 양념 소스에 떡과 김치, 튀김을 넣어 만든 음식이에요. 김밥은 닭, 야채, 그리고 고기나 다양한 재료를 김으로 싸서 만든 롤케이크 모양의 음식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 음식들을 한번 다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대화 3. 여행을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정말 즐겁게 여행 중이에요. 하루 일정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그렇군요. 만약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남이섬이나 남한산성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남이섬은 아름다운 풍경과 호수가 있는 곳이고 남한산성은 역사적인 분위기와 함께 트레킹하기에 좋아요. 남이섬과 남한산섬 둘 다 흥미로워 보여요. 그리고 음식 관련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한국 전통 차를 즐길 수 있는 차 한 잔이나 한정식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음식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럼 차 한 잔과 한정식을 즐긴 뒤에 음식 시장으로 가보겠어요. 감사합니다. 대화 4. 안녕하세요. 어떤 곳에서 여행을 즐기시나요? 저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의 궁궐이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궁궐과 유적지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경복궁에서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등 정말 멋진 경험을 했어요. 또한 창경궁에서는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을 즐겼어요. 정말 멋진 활동들이에요. 다음으로 어디로 이동할 계획이 있나요? 네. 다음에는 부산으로 가서 해운대 해변과 범어사를 방문하려고 해요. 부산의 바다 풍경이 기대돼요.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해운대에서 일몰을 보는 것도 그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대화 5. 여행이 정말 좋은 경험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행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저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요.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과 문화를 만나는 것은 마음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 자기 성장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여행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인생의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행은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해주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행은 정말로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대화 6. 여행은 정말로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했나요? 네, 한 번 뉴질랜드를 여행했을 때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풍경이 아름다워 숨을 멈추게 하는 호수와 산을 만끽했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정말 흥미로워 보여요. 새로운 문화와 인연을 맺는 것은 정말 풍부한 경험이겠죠? 여행을 통해 자연과 사람들과의 교감이 더욱 강화된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네, 정말 그랬어요. 특히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지 음식의 다양성을 한데 모아 그곳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멋진 경험을 하셨네요. 여행을 통해 세계는 더 크고 다양한 곳으로 느껴지죠. 앞으로 어떤 목적지를 계획 중이신가요? 네, 다음에는 동남아시아를 계획 중이에요.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동남아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해요. 특히 태국의 평화로운 사원이나 베트남의 거리 음식은 인상적일 거예요. 어느 도시를 방문하실 계획이에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방콕이나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휴양지를 고려 중이에요. 여행지에는 어떤 곳이 좋을까요? 방콕은 문화와 쇼핑의 중심지로 유명하고 호치민시는 역사와 현대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휴양지로는 푸켓이나 달랏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어디를 선택하든 멋진 여행이 되길 바라요. 대화 7. 베트남 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네, 정말로 기대돼요. 특히 베트남의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어졌어요.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매혹적이에요. 어떤 지역을 방문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호치민시의 벤탄마켓 주변이나 하노이의 월드쿼터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반미나 쌀국수를 시도해 보세요. 좋아요. 그럼 둘 다 시도해 보겠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우자이도 입어보고 싶어졌어요. 어디서 이런 의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시장이나 공예품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돼요. 대화 8. 안녕하세요. 여행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네, 당신이 어떤 유형의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도시에서 문화 체험을 원하시면 서울이 좋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제주도를 고려해 보세요. 그럼 저는 도시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즐기는 편이에요. 어떤 장소가 특히 인상적인가요? 서울에는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명동 같은 곳들이 있어요. 이곳들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 현대적인 면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에요. 또한 한복을 입고 한복 체험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것들은 정말 흥미롭게 들립니다. 제주도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제주도는 환상적인 자연 경관과 특이한 문화로 유명해요. 한라산 등반은 모험을 즐기기 좋은 선택이고 바다에서의 일출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여행 일정을 조정해봐야겠어요. 대화구. 저는 이 지역이 처음이라서 길을 잃었어요. 지하철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지하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주변에는 큰 상점이나 레스토랑이 많아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힘들어졌어요. 혹시 이 근처에 관광 안내소가 있나요? 네, 바로 저 앞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거기서 지도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어요. 안내소에 가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 10. 여행 어떻게 다녀왔나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우선 일본에 처음 가봤는데 너무 멋진 곳이었어요.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현지 음식을 맛보고 쇼핑을 즐기면서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소리 정말 좋아요. 어떤 음식을 맛보셨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현지 음식을 맛보고 쇼핑을 즐기면서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여행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특히 도쿄와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그 도시의 문화와 음식은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여행이었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지역을 방문해보고 싶으세요? 다음에는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어요. 제주도의 자연 풍경과 특색 있는 문화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또한 제주도의 맛있는 음식도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제주도에서는 특히 흑돼지 구이와 감귤이 유명하죠. 그렇게 멋진 곳이라면 꼭 가보고 싶어요. 특히 흑돼지 구이와 감귤은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제주도 여행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음에 또 얘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곧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과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양한 수업을 듣고 여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의 교류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명소를 돌아다니고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한강에서의 산책과 경복궁 방문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의 이별이 아쉽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베트남에서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것을 후회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제 학업과 개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보람 있었고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은 다채롭고 흥미로웠으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은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서 유학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추억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며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한국 유학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국으로 유학을 꿈꾸고 있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세요.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한국어를 잘할수록 현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국은 매우 독특하고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예절, 관습,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유학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동아리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이를 통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의 유용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업에 성실히 임하세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입니다. 강의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수님들과 자주 소통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장래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세요. 한국 유학은 도전적이지만 많은 기회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싱카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곧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과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양한 수업을 듣고 여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의 교류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명소를 돌아다니고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한강에서의 산책과 경복궁 방문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의 이별이 아쉽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베트남에서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것을 후회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제 학업과 개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보람 있었고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은 다채롭고 흥미로웠으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은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서 유학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추억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며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한국 유학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국으로 유학을 꿈꾸고 있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세요.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한국어를 잘할수록 현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국은 매우 독특하고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예절, 관습,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유학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동아리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이를 통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에 유용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업에 성실히 임하세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입니다. 강의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수님들과 자주 소통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장래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세요. 한국 유학은 도전적이지만 많은 기회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싱카오